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 어쩌니 저쩌니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지금 안보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 패러다임은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적 기세는 엄청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제1도련, 제2도련은 무너졌고 중국군은 제3도련이 있는 하와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3항모 체계를 갖췄습니다. 랴오닝 산동에 이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슈퍼캐리어 푸젠함을 추격시킵니다. 또 조선창에서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어 앞으로 2년이면 항모만 5척으로 늘어납니다. 함재기 젠15의 이착륙도 1만 회를 완성했고 푸젠함에는 스텔스 함재기 젠35와 조기 경보기, 대잠 헬기 등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젠20 스텔스기는 한미일 3국의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고 스시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CCTV는 요즘 인민해방군의 무력을 부쩍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젠10 전투기로 조기 경보기 등의 도움을 받아 5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 젠20을 F-35로 간주하고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유라시아 타임즈는 중국이 4.5세대 전투기 젠10C에 붙은 라팔 킬러라는 태그라인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텔스 전투기 킬러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타임즈는 중국 관영 CCTV와 글로벌 타임즈의 관련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공역에서 해상연합 2025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략 해상 루트 확보와 서태평양 안전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동부, 북부 전국에서 052D급 사우싱 미사일 구축함, 7,000톤급의 우르무치 미사일 구축함, 만재 배수량 2만 톤급의 대형 보급함 첸다오후함, 1만 3천 톤급의 종합구조함 시후함, 고정익 항공기와 함재 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대잠 함정 뜨리부츠 상장함, 2천 톤급의 호위함, 구조함 벨로소프,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저지선을 뚫고 서태평양과 북태평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러중 양국은 태평양에서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을 찍어 누르면서 장차 알라스카까지 위협할 기세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내세워 중국을 포위하려 하자 베이징은 모스크바를 끌어들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새로운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내년부터 일본은 큐슈와 오키나와의 최대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 전략 잠수함이 주둔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가 조준선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숙련된 바둑고수처럼 아시아 태평양판의 돌들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일본산이든 SM-6,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한 MRC 타이폰 같은 미제 미사일이든 중국뿐 아니라 극동 러시아도 겨누게 됩니다. 규슈에 배치되면 블라디보스톡의 태평양 함대 기지가 조준선 안에 들어오고 삿포로에 배치하면 캄차카까지 사정권입니다. 캄차카 빌리친스크에는 태평양 함대 제25사단 소속 보레이급 전략 잠수함과 야센급 잠수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러시아의 핵 방어망을 탑재한 운반 수단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봉쇄라는 거창한 구호가 러시아도 겨누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발사 플랫폼의 기동성과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징은 일본 전체가 러시아의 전략 핵을 겨냥한 거대한 창끝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태평양 버전의 폴란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2년에 도입한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의 완료는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정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미사일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자체 미사일을 현대화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유리 고르브는 지난해 일본에서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첫 번째 버전인 블록 1이 시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고도에서 탄두가 분리돼 마하 5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900km입니다. 유리 골룹은 동일한 계열의 더 발전된 모델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위성을 더 개발하고 있으며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가 정치권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2022년에 승인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은 적 영토에 대한 반격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쿠릴 열도 남부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동적으로 침략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리 골롭은 그러면서 최종적인 세력 균형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의 위치에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거둔 군사적 성공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일본이 도발할 경우 러시아는 단순한 일제 사격이 아니라 기술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외과 수술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코다테, 이루마, 기후에 배치된 팩3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KH-101 또는 이스칸데르 순항미사일 25에서 45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카드는 극초음속 킨잘입니다. 킨잘은 패트리엇의 사정거리를 넘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 JFPS-3UG와 JFPS-4도 표적입니다. 여기에다 KH-101을 쏟아부으면 일본의 방공망은 삽시간에 마비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본의 전력 투사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일본 함대 핵심 거점인 마이즈루와 오미나토 해군 기지가 목표입니다. 기지당 20에서 25발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해 폐허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후쿠오카 스이키와 하치노해 공군기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방을 철저히 파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함대를 뒷받침하는 산업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나가사키, 고베, 시모노세키, 요코하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소를 초토화하는 것입니다. 조선소가 없다면 일본은 함대를 수리할 수 없고 미국은 이 지역의 핵심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조선소에 대한 타격은 군사력 심장부에 대한 타격과 같습니다. 자르그라드는 태평양이 이제 새로운 전략적 게임의 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칼날은 여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러시아 극동 지역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큐슈와 캄차카 해안의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치고 있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